그 아이 정말 당신 아들 맞아요? 이 말 한마디가 독고탁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오강수가 장미애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소문은 처음에는 황당한 헛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의심은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장미애가 술도가 근처에서 오강수와 은밀히 통화하는 장면을 우연히 본 이후 독고탁의 뇌리에 박힌 불안은 점점 덩어리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독고탁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장미애는 거짓말처럼 그 순간에도 오강수와 통화 중이었다. 통지서를 그녀의 발 앞에 내던지며 독고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말해, 어느 놈씨야? 장미애는 결국 입을 열었다. 과거 미혼모였다는 사실, 오강수가 그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술도가 앞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그래, 당신 몰랐으면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녀의 말은 방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하지만 독고탁에게 그것은 기만 그 자체였다. 한편 마광숙은 술도가 운영과 시동생들과의 갈등 속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한동석과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동석이 술도가를 떠나라고 조언하면서 둘 사이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광숙에게 술도가는 생계 그 이상의 의미였다. 오장수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입증해낸 터전. 그런 곳을 떠나라는 조언은 한동석의 깊은 걱정이 아니라 통제의 의도로 다가왔다. 한동석 역시 마음이 복잡했다. 광숙을 걱정한 마음이 선을 넘어 결국 그녀를 잃을 위기까지 몰고 갔다. 광숙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회장님, 저한테 술도가는 생명줄이에요. 그거 끊으라고 하는 건 저한테 죽으란 소리예요. 광숙의 단호한 말에 한동석은 결국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된다. 시동생들이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야만 광숙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오천수였다. 오천수는 늘 말없이 고시원 생활을 하며 지내왔다. 모든 가족에게 자신의 현실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다. 강소연, 그의 전처가 귀국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소연은 술도가를 팔기 위해 무단으로 부동산에 내놓는 무모함까지 보였다. 한동석은 박비서를 통해 강소연의 정체를 조사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국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 이중국적 취득, 양육비로 투자 사기, 그리고 현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결정적인 진실, 영주, 오천수가 평생을 바쳐 아버지로 살아온 그 딸이 그의 친딸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영주가 몰래 친자 확인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강소연과 함께 지내며 수상한 점을 느껴왔고 오천수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에 그녀는 그 진실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영주의 눈물 어린 고백에 오천수는 무너졌지만 동시에 하나의 다짐을 하게 된다. 그래도 넌 내 딸이다. 누구보다도. 한편 장미애와의 충돌 이후 독고탁은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었지만 그녀에 대한 감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술도가를 자신이 먹기 위해 뒤에서 거래를 벌여왔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한동석이 장광주를 LX 호텔에 납품시키면서 틀어졌다. 그뿐인가, 장미애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독고탁의 명예 또한 위태로웠다. 이때 장미애는 최후의 수를 던진다. 오광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온 건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벗어나고 싶어서였다고. 하지만 독고탁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오광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기자를 매수해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다. 이를 눈치챈 공주실은 바로 마광숙에게 알렸고 광숙은 분노한 채 독고탁을 찾아간다.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내 시동생은 당신 장난감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뭐야? 10년을 감춘 여자의 아들한테 가족 이름을 붙여줘? 독고탁의 언성이 높아지는 사이 뜻밖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독고세리였다. 세리는 오범수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 술독가를 찾아왔지만 그 순간 독고탁의 본성을 듣고 말았다. 아빠,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래. 나 엄마랑도 끝낼 거야. 그날 밤 세리는 집을 나가고 독고탁은 분노에 휩싸여 장미애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독고탁은 장미애와 공장장 고자동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는 그걸 불륜이라고 확신했다. 더욱이 고자동이 술도가의 숨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자 독고탁은 고자동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이때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 고자동이 집으로 향하던 밤 의문의 차량이 그를 덮쳤다. 병원에 실려간 고자동은 의식불명 상태.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 중이라며 수사망을 좁혀가지만 독고탁은 그 와중에도 그놈 입만 막으면 된다. 몇 번 뻔하게 웃는다. 그러나 고자동은 단 한 명에게 단서를 남겼다. 바로 마광숙이다. 사장님, 술도가에 숨겨진 비밀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마광숙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집안 문제를 넘는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오범수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한다. 나영은이 돌아온 것이다. 아이의 양육권 문제로 돌아온 그녀는 범수의 인생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범수가 지키려 했던 완벽한 삶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퍼즐이 마침내 맞춰지려는 순간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난다. 장미애, 당신 술도가의 진짜 상속자 맞아요? 다음 회 숨겨진 유원장의 존재와 그 안에 감춰진 충격적인 이름이 밝혀집니다. 오광수가 오장수의 동생이 아니라 술도가의 진짜 상속자일 수도 있다는 말은
마광숙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고자동이 병원에서 남긴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곧장 장부와 과거의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장수가 정리해두었던 오래된 창고 문서, 거래 내역서, 심지어 술도가의 창업주가 남긴 수기까지 하나하나 뒤져보며 단서 찾기에 나섰다. 이상하게도 30여 년 전의 문서들에서 특정 시기에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금전이 흘러들어간 기록이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장미애. 광숙은 숨이 턱 막혔다. 장미애가 술도가에서 금전을 받은 시기와 오광수가 태어난 시기, 그리고 독고탁과 결혼을 앞두고 혼자 사라졌다는 시점이 정확히 겹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한동석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한동석은 예전 같지 않았다. 지금의 그는 광숙을 향한 감정보다는 독고탁과의 갈등, LX 호텔의 운영 문제,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감춰왔던 어떤 서류에 마음이 팔려 있었다. 그 서류는 오래전 LX 호텔이 술도가에 투자했던 계약서였다. 문제는 이 계약서에 오장수의 서명이 아니라 당시 술도가의 법적 대리인이었던 고자동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다. 한동석은 그걸 이제야 알아챘다. 그는 분명 술도가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한 것이었지만 지금 보니 그 배후에는 고자동 그리고 장미애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술도가는 단순한 가업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야망과 거짓 그리고 숨겨진 혈연 관계가 얽힌 거대한 퍼즐이었다. 광숙은 고자동의 말을 끝까지 믿기로 했다. 그녀는 문미순을 불러내 오천수의 상황을 설명하고 강소연이 벌인 일들을 낱낱이 전했다. 문미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하려 했던 남자의 과거가 그렇게 무겁고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곧 결심했다. 천수가 아니라 영주가 내게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이 사랑은 유효하지 않아요. 다음 날 영주가 술도가에 도착했다. 소녀는 어른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뿌리와 거짓을 다 알아버린 채로 또렷한 눈빛으로 문미순을 바라보았다. 혹시 아줌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문미순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쉰 뒤 대답했다. 그런데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한 집에 살면 싫을까? 영주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처럼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그 말에 문미순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한편 오흥수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줌바 수강생 김 원장이 갑자기 자신에게 투자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다. K뷰티 사업과의 협업으로 막걸리 기반 뷰티 음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흥수는 혹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특히 범수가 단호하게 반대했다. 형, 또 허황된 꿈에 투자하면 우리 다 망해. 이번엔 안 돼. 흥수는 상처를 받았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그날 밤 김 원장이 거액의 빚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사실 사채업자의 대리인으로 흥수의 술도가 지분을 담보로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다. 오흥수는 무릎을 꿇고 형들에게 잘못을 빌었다. 범수는 말없이 돌아섰지만 막내 강수가 다가와 말했다. 형, 다들 실수해. 형 혼자 잘못한 거 아냐. 그 말에 흥수는 오열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독고세리가 돌아왔다. 머리카락은 잘려 있었고 손에는 낯선 남자의 셔츠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오범수를 찾아가 말했다. 교수님, 나 다시는 인형처럼 안 살래요. 나 교수님 아이 가졌어요. 순간 범수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오범수는 믿을 수 없었다. 독고세리와 그저 키스 한 번 나눈 사이였다고 여겼는데 아이? 그러나 세리는 단호했다. 교수님이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혼자 키울 수 있어요. 대신 우리 엄마랑 아빠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요. 나 당신이랑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할게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장미애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세리의 임신 사실을 이용해 술도가를 집어삼키려는 마지막 플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독고탁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세리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유입시켜 독고세리를 술도가의 새며느리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장미애가 독고세리에게 내뱉은 마지막 말은 소름 끼쳤다. 넌 엄마가 못 가진 걸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야. 똑똑히 기억해. 세리야, 넌 술도가를 삼킬 아이야. 그리고 다음날 독고탁은 장미애의 짐가방에서 숨겨져 있던 LX 호텔 투자약정서를 발견한다. 그는 문서를 들고 한동석을 찾아갔다. 이 문서,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요? 한동석의 눈이 흔들렸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 한쪽에서는 묵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고자동의 병상 옆 광숙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고자동의 소지품을 건네주며 말했다. 환자분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MP3 플레이어 같은데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녹음이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잡음이 지나가고 이내 굵고 느릿한 고자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한테 말 못했던 게 있지. 내가 술도가에서 평생 몸바친 건 단지 일터였기 때문만은 아니야. 장수 아버지가 죽기 전날 나한테 유언을 남겼어. 이 아이 장수 친동생 아니다. 내가 맡아서 키워라. 언젠간 돌려줘야 할 날이 온다고. 그 아이가 오강수다. 녹음을 들은 광숙은 손에서 기기가 떨어질 뻔했다. 지금껏 자신이 시동생이라 여겼던 오강수가
알고 보니 술도가의 창업주에 숨겨진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였다. 고자동은 이어 말했다. 진짜 아버지는 장수 아버지의 친형님이었고 그분은 독립운동하다 쫓기던 몸이었어. 그래서 강수를 숨겨야 했던 거지. 강수가 술도가를 이을 진짜 주인이라는 거 이제라도 누군가는 알아야 해. 광숙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강수는 단순한 늦둥이 막내가 아니었다. 술도가의 정통혈통이자 지금의 모든 다툼과 음모의 핵심이었다. 그 무렵 한동석은 경찰서에서 장미애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있었다. 장미애 씨는 세리 씨 명의로 술도가 관련 주식을 매입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이 활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계좌가 동결됐고 세리 양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동석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장미애는 세리의 임신을 핑계 삼아 술도가를 인수하려 했고 독고탁과의 결혼은 단지 자신의 세탁 도구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광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 광숙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면 형들이 날 키운 것도 의무감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누구든 우리가 널 아낀 건 진심이야. 하지만 진실은 내가 알아야 해.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이내 굳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이 생겼네요. 이 집을 지켜야겠어요. 누가 뭐래도 이 술도가만은 못 넘기게 할 겁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범수가 들어섰다. 손에 들린 노트북에서 모니터링 자료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형들, 큰일 났어요. 누군가 LX 호텔하고 독수리 술도가의 거래 내역을 조작해서 고의로 세무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만약 이게 언론에 터지면 술도가 날아가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동석 역시 충격에 빠졌다. 이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왜? 그때 오흥수가 벌떡 일어섰다. 나야, 나. 형들 몰래 김 원장 말 듣고 LX 호텔이랑 뭔가 사업하자고 장부 조금 손댔어. 근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범수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흥수야,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가족이 이럴 수 있어? 그러자 강수가 조용히 중재했다. 이제 누가 잘했는지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은 다 같이 막아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독고타기 술도가 정문에서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제 다 끝났어. 이 집안, 이 가문. 전부 끝이라고. 그는 장미애의 음모, 강수의 출생의 비밀, 세무조작 정황까지 모두 언론에 터뜨리려 하고 있었다. 오천수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다가 어느 순간 문미순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이젠 도망 안 칠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요. 광숙은 한동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줘야 할 때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고자동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가 처음 꺼낸 말은 이랬다. 그 문서, 아직도 지하 금고에 있나? 모두가 놀라 그를 주시했다. 진짜 상속권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어. 법적으로 술도가를 이어받을 사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그는 바로 오광수였다. 고자동이 입을 열자 술도가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지하 금고에 고자동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어 말했다. 거기 진짜 유원장이 있어. 오씨 가문 초대 창업주의자 필로 오광수를 후계자로 지명한 유원장. 광숙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상속은 전부 무효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고자동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장수가 맡았던 건 어디까지나 임시였어. 강수가 성인이 되면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 그 유원장, 내가 책임지고 금고에 넣어뒀었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장수 형도. 결국 그 얘기 못하고 떠났고 범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형이 술도가를 이어받은 건 법적 절차도 없이 그냥 가문이라는 이유로? 오흥수가 작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우린 내내 가짜 주인을 따르고 있었던 거네. 하지만 광숙은 분노나 절망보다 오히려 묘한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난 게 다행이에요. 그러자 오천수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강수, 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니? 진짜 주인이 된다는 건 형제들 위해 서야 한다는 뜻이야. 강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어린 시절부터 형들을 신처럼 믿고 의지해온 자신이 이제는 그들 위해 서야 한다니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다. 그러나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술도가와 가족들을 보며 그는 결심했다. 할게요. 제가 지킬게요. 이 집을, 이 가족을.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순간 문을 박차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장미애였다. 그래, 아주 훈훈하네. 진짜 상속자가 누구든 그게 뭐가 중요해? 결국은 법원에선 지금 등록된 소유자가 주인이지. 그녀는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내가 세리 명의로 매입한 지분 그리고 독고탁 명의의 위임장. 그걸로 이미 술도가의 법적 지분 절반은 내 거야. 유언장이 있다고?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범수가 냉정한 눈으로 서류를 주워들여 훑었다. 지분 이전은 맞아요. 하지만 이건 명의신탁 의혹이 있습니다. 이대로 법정에 가면 역으로 위증죄까지 물 수 있어요. 장미애는 피식 웃었다. 그래? 어디 해보시지? 우리 세리도 이제 곧 아이 낳을 몸이야. 그 아이가 술도가의 손주다.
손주, 피가 섞였다고. 그 말에 모두가 당황했다. 그러나 그때 독고세리가 들어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들려 있었다. 그만해, 엄마. 장미애가 얼어붙었다. 세리는 오범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 없어요. 임신한 적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연기한 거예요. 순간 장미애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세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엄마를 배신하는 거야?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배신은 거짓말을 시킨 엄마가 한 거예요. 난 이제 나답게 살래요. 광숙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 박 비서가 급히 들어오며 한동석에게 메모지를 내밀었다. 회장님,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LX호텔 본사에 대한 탈세 조사 착수 소식입니다. 내부 고발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독고탁입니다. 한동석은 턱이 굳어졌다. 탁이, 그 자식이. 이제 모든 전선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오강수의 진짜 상속자 지위, 장미애의 지분 조작과 명의 신탁, 세리의 거짓 임신과 반역, 한동석을 향한 독고탁의 배신, 그리고 LX호텔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위기,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열쇠 지하 금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두 번째 유언장. 고자동은 광숙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첫 번째 유언은 강수를 후계자로 삼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 유언장은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진실이 담긴 문서야. 그 진실이 드러나면 강수도 흔들릴 거야.